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생각과 행동. 여러분들은 어떤 게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특별히 행동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는 그런 사례를, 저의 경험담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생각을 바꿔서 행동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어떤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간절히 바라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뒤따르고, 그 감정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의 판단이 결정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사실 우리의 행동을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행동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생각이 이 행동에 앞서서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만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열정만으로는 열을 낼 뿐이다. 불타오르는데 불타오른 결과 그냥 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열 내고 끝나는 거죠. 열정만으로는 열을 낼 뿐이다. 간절히 우주에 신호를, 원하는 것을 우주에 보내면 원하는 것이 돌아온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정말 그렇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오류가 있어요. 함정이 있는데, 이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시크릿에 잘 열광을 하더라고요.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은, 무언가 간절히 원한다. 일단 원한다. 원함이 있는 것은 뭐 나쁜 게 아니죠. 그리고 그것을 희망하고 소망을 품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집념을 갖고 결심을 하고,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첫 번째로는 트랜서핑 원리에 이것이 위배되고요. 두 번째는 심리학적인 원칙에도 그다지 바람직하지만은 않아요. 트랜서핑 얘기와 관련해서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나친 중요성이 들어갔어요. 여기에 욕망이라는 거죠. 이 트랜서핑 개념으로 말하는 욕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요성이 들어가면 뜻하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도리어 안 풀리게 돼 있다는 거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힘을 빼라. 너무 힘을 주지 마라.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이루어 줍니까? 자,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트랜서핑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과거에 전 세계를 흔들었던 이 시크릿의 열풍에 젖었던 분들 중에, 또 이런 것에 잘 빠지는 분들 중에 오류, 함정이 있어요. 약점이 있습니다. 잘 낚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트랜서핑에서도 그걸 간과할지 모르는데, 행동에 대한 거 있어요.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화하는 거. 행동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행동화하지 않은 생각들은요, 이것은 thought form이라고 그러죠. 사념체를 만들어내고, 이 사념체가 펜듈럼으로 확장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 에너지로 번역되지 않고 그냥 앉아서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게 되면, 이것은 공상 또는 망상 또는 환상,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빠지면요, 이 펜듈럼에 이게
그럼 이거 여기에 빠지지 않고 나의 생각이 이러한 펜듈럼을 만들어내지 않고 나의 생각이 정말로 어떤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나가는 방법은 뭘까요? 반드시 행동화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화. 액션을 취하라는 얘기죠.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이 종종 하는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빛보다 빠른 게 나의 생각, 나의 상상이다. 나는 먼저 내 생각, 내 마음은 그것에 가 있었다는 거죠. 현실에서 그 내가 원하는 것이 구현되기 이전에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은 이미 그곳에 가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미지, 그 상상력, 그 꿈들은 단지 앉아서 간절히 주파수를 외계에 보내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요. 간절히 원하는 만큼이나 간절히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화했다는 거죠. 행동 에너지로 번역됐다는 거죠. 그래서 트랜서핑 개념에서 말하는 잉여 포텐셜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트랜서핑 역시도 이런 시크릿류의 일종의 끌어당긴 법칙이라고 그러죠. Law of Attraction.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오해해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또 낭패를 보게 되고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시크릿류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현실 생활에 만족을 못해요. 다시 말하면 불만이 많죠. 왜 불만이 많겠어요? 만족을 못하면 행복감이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약간 불행감을 느끼죠. 불행감이 좀 더 더해지면 이제 좀 고통스러운 환경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은 이해하죠.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건 이해하죠. 그런데 이렇게 된 원인이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현실에 대해서 냉정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벗어나려고 하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보고 불리한 건 안 보는 거죠. 불리한 것 또는 자기가 직면하기가 고통스러운 것은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들여다보지 않고서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달콤한 마수에 걸려들어서 그냥 내 생각을 어떻게 좋게 해보자고 애를 쓰는 거죠. 예전에, 지금은 그 프로가 없어진 걸로 아는데 예전에 저는 그게 뭐죠? 나는 이상한 아내와 결혼했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TV 프로그램이. 저는 이 프로그램을 뭐 다른 걸 챙겨본 게 아니라 유일하게 그 하나의 에피소드만 본 게 기억이 나는데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강의 자료로 쓰기도 좋고 해서 그 하나만 기억나는데 그 나는 이상한 아내와 결혼했다 그 프로그램에 등장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거기에 한 여성분이 등장해요. 그 이상한 아내랑 결혼했다고 하니까 남편이 제보를 했겠죠. 그래서 촬영팀이 지방 어느 도시 아파트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어줬는데 들어가니까 여성분이 나오셨는데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왜 뭐가 그렇게 이상하냐. 여기서 이상하다는 것은 정신적인 이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괴상하고 좀 독특한 걸 말하는 거야. 독특한 거, 특이한 거. 남편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우리 아내는 모든 것을 다 최면, 자기 최면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방면에 다 자기 최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PD가 들어가서 방 안에 촬영해도 되겠냐고 하고 카메라를 이렇게 주위를 쭉 훑었는데 집안 곳곳에 그냥 막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종이가.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면 뭐예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아름답다, 뭐 이런, 예를 들자면 내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이러한 자기 최면 유도문이 곳곳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 정도는 있을 수 있죠. 이 정도 있을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 아내가 평상시에 밥을 챙겨주는데 남편한테 밥을 챙겨주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김치를 접시에 이렇게 담았어요. 그리고 옆에는 뭐가 좋을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예를 들면 마늘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밥을 먹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이 김치를 보면서 이게 불고기라는 거예요. 불고기라면서 아주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이게 무슨 불고기냐, 김치지. 그러면 아니다, 이건 불고기다. 불고기라고 생각하고 먹어라. 불고기 맛이 난다. 그리고 마늘은
예를 들면 이제 정확히 뭘 비유했는, 어떤 요리를 사용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이를테면 마늘을 주고서 마늘은 초콜릿이다. 초콜릿이다. 먹어봐라. 초콜릿 맛이 난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이게 매사에 이러한 방식으로 생활을 하니까 남편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런데 촬영 중에도 이렇게 그 여성분이 뭐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손이 찔렸나 봐요. 살짝 찔렸나 봐요. 그래서 아야 하는데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이러면서 문지르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매 생활 속에서 이러한 자기 최면을 적용을 하고 사는데 그게 지나치다는 거죠. 도가 지나치다. 그래서 남편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제보가 들어서 갔어요. 제가 이거 보고서 잠깐 보고서도 처음에는 좀 독특하다 특이하다 그러면서 그냥 웃는 정도였는데 상태를 보니까 아주 좀 심각하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이유 없이 이렇게 된 경우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 정신이 뭐 문제가 있는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그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어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은 아닌데 다만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러한 생활 습관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프로를 계속 지켜보게 되면은 이 아내분이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과거 이야기를 해요. 과거의 성장 과정을 얘기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왜 이렇게 살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여차저차해서 이분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환경을 보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혹독한 환경에 처해 있었어요. 그것을 극복을 해야 됐었죠. 근데 그걸 극복하자니 이분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추스려야 했죠. 그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서 사용한 게 이런 자기 최면하는 거였죠. 긍정적인 말을 계속 하는 거죠. 괜찮아.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행복해. 나는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계속 한 거죠.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그 말의 힘으로 본인이 스스로를 위로하고 또 스스로 지지를 하고 그래서 이 환경을 잘 극복했고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나쁘지 않죠. 필요한 거예요. 자기 최면, 자성 예언이라는 게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이걸 지속하고 있고 그리고 그 도가 지나치다는 게 문제죠. 말하자면은 그 당시에는 자성 예언, 자기 최면이라는 일종의 도구죠. 이건 도구. 그 도구가 필요했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필요한 상황이 아니에요. 남편과 잘 살고 있어요. 물질적인 어려움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 도구가 이제는 내려놔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도구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던 거죠. 다시 돌아와서 이 얘기를 왜 했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이거였어요. 이렇게 앉아서 생각을 하잖아요. 이 생각에 힘이 있긴 있어요. 생각이라는 게 정말 큰 힘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생각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생각만 가지고 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울고 있는 내 앞에 지금 울고 있는 아이가 있으면 가서 달래야죠. 그죠? 근데 이 아이는 조금 있으면 울음을 멈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불고기를 먹으려면 불고기를 사서 먹어야죠. 김치를 먹으면서 불고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김치는 김치로서 맛을 보고 김치를 음미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점 왜곡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곡되는 거. 다시 말하면 현실 인식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자꾸 이렇게 되면. 현실을 왜곡해서 보게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먼저 보아야 또 다른 현실을, 대안적 현실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머지는 다 도피고요. 그 도피로 만들어낸 현실은 자기가 만든 환상 속에 빠져 있는 거. 그야말로 이제 환상 속의 그대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현실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 인식을. 근데 대부분의 이러한 시클릿 유에 잘 빠질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그대로의 본인의 현실을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두렵다는 이유로, 막연한 불안감이 든다는 이유로 마주하기를 꺼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고스란히 놔둔 채 다른 어떤 달콤한 곳으로 도피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때 손을 벌리면서 이곳으로 와라, 안전한 곳이 있다. 그러면 가게 돼 있는데, 근데 안 변한다는 거죠. 이걸 들고 가는 거거든요. 그대로 이걸 들고 가는 거예요. 트랜서핑은 전혀 이쪽 차원이 아닙니다. 전혀 이런 방식으로 트랜서핑 하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에너지가 복원되지 않으면 트랜서핑 기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를 하려는 건 이것이 아니라 생각과 행동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심리학적으로도 생각만으로 어떤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어요. 도움이 될 수는 있죠. 하지만 생각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생각 뒤에 뒤따르는 행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행동이라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행동화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면 뭘 해야 돼요? 원하는 것을 간절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면 행동해야 돼요. 근데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이 돼야 돼요? 1%의 작은 행동만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한 걸음을 떼라는 거죠. 무조건 한 걸음을 떼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생각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화하는 것을 꺼립니다. 그래서 엄두가 안 나죠. 보통 엄두가 안 나는 것을 간절히 원하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이 만족스러우면은 이런 거 원하는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행동화해서 만들어 놓은 나의 역사가 마음에 안 드니까 또 다른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데, 간절히 원하면 조금이라도 걸음을 떼서 움직여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고 그것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가야 전혀 다른 트랙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건데, 그걸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트랜서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트랜서핑에서도 이것을 앉아서 그냥 생각만 하면 되는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의도가 뭡니까? 의도는 욕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단지 욕망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아주 재밌게 쉽게 비유를 했죠. 음식점에 가가지고 메뉴판을 보죠. 메뉴판을 보고, 나 커피, 요거 아메리카노 하나 시켜야지. 따뜻한 아메리카노, 따아를 시켜야겠다. 자, 정했어요. 그러면 뭘 해요? 주문을 하죠. 그러면 주문한 사람이 주방을 가죠. 그럼 주방에서 커피를 만들죠. 그러면 앉아서 주문한 나는 기다리고 있죠. 근데 기다리는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되고, 내가 주문을 잘한 걸까? 안 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합니까? 안 하잖아요.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여기 설정이 됐죠.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주문한 거예요, 주문. 근데 주문은 앉아서 생각한 게 아니라 이것은 주문을 하는 행동이죠. 주문을 하는 행동이에요. 이 주문이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문이라는 것을 그저 앉아서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문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문하는 행동을 했으면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당연히 올 것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기다림은 곧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럼 좀 있으면 나오면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메뉴판이 있으면 메뉴를 고를 때는 진지해야 돼요. 섬세하게 충분히 들여다보고, 여기선 시간을 좀 지연시켜도 돼요. 메뉴판을 볼 때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충동적으로 하지 말고, 남에게 이끌리지 말고 충분히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메뉴를 선택했으면 그 다음에 할 건 뭐예요? 메뉴판을 덮어라. 그럼 끝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메뉴판을
펴놓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고민을 해요. 원하기만 해요. 원하기만. 주문은 안 하고 행동화는 안 하고, 또는 주문을 했어요. 행동화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계속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생각과 행동은 당연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생각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데 이 생각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 저는 역으로 이 행동에 대해서 강조를 좀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또 행동만 강조하자는 뜻은 아니에요.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수 있고 그 변화된 생각으로 다시 새로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상호작용을 합니다. 상호작용을 하는데 워낙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고 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이러한 행동에 있어서 주저하는 게 많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화하는 에너지가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잉여 포텐셜이 생성이 됨으로 인해서 균형력이 깨지고 산염체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있고 뭔가 의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행동 에너지로 번역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이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변화되고 그 변화된 생각이 이 행동을 다시 강화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다시 또 다른 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서 새로운 트랙으로 이동하게 되는 이런 원리인 것이죠. 간단하게 제가 제 사례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22분이네. 그래도 마무리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 이걸 언제 체험적으로 깨닫게 됐냐면은 중학교 1학년 때 3월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입생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학교 끝나고 집으로 오는데 아직 기억이 잘 이렇게 됐을 거야 아마 길이. 길가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골목으로 들어가면 이 골목 끝에 여기가 아마 제 집이었어요. 기억이 그렇게 나요. 그리고 여기가 놀이터, 공터죠, 놀이터. 그러면 이제 골목이 당시에 집에 골목이 좀 여러 개가 있었어요. 여러 개가 작은 골목이죠. 그러니까 인적이 좀 드문데 집으로 이렇게 여느 때처럼 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또래는 아니고 이제 형님들처럼 보였습니다. 중학교 한 3학년 형님들처럼 보였죠. 둘이서 제 양옆을 이렇게 갑자기 다가오더니 어깨동무를 하는 거예요. 친한 척 하면서. 그러더니 얘기하는 거죠. 야, 얼마 돈 있는 거 다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소위 말하는 깡패죠, 깡패. 네. 그리고 저에게서 소위 말하는 삥 뜯는다고 그러죠. 이제 금전을 갈취하려고 이제 온 거예요. 협박을 하는 거죠. 딱 멈춰 세우더니 너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내놔. 돈 뒤져서 너 돈 안 내놓으면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씩 이거 유행했잖아요 옛날에. 10원에 한 대씩. 요즘에는 얼마인지 모르겠네. 10원에 한 대씩 맞을 줄 알아 이러는 거예요. 이런 말도 처음 들었어요 이때. 근데 난생 처음 이런 불량배 깡패를 만나고 나니까 굉장히 좀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진짜 주머니에 있는 거 다 줬거든요. 근데 돈이 얼마 없었어요. 동전 몇 개밖에 없었는데 그게 전부라고 주니까 또 있어 없어 뒤집어 나오면 죽는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없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얘네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 이 자리에서 꼼짝하지 마. 우리가 가고 나서 너 꼼짝하지 마. 너 움직이면 죽어.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순진한 마음에 진짜로 가고 나서도 한 2분인가 3분 동안 꼼짝 않고 있었어요. 진짜로. 이런 걸 처음 당하니까 이 세상이 이전의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세상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이런 외부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금품 갈취를 당한 사건이죠. 이걸 경험하고 나가지고 이제 2, 3분 후에 집으로 가는데 다리가 막 떨리는 거예요. 이게 공포감이었죠. 좀 겁을 먹은 거죠. 겁을. 그래서 집에 도착을 했는데 집에 가서는 이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걸 꾹 삼키고 얘기를 안 했는데 얘기를 안 하니까 이게 오래 좀 남더라고요. 원래 심리적으로 이런 걸 풀었어야 되는데 이제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죠. 이제 남자라고. 아무튼 그리고 나서 희한하게도 이러한 불량배 깡패들이 삥 뜯는 깡패들이 제 삶 안으로 기어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이런 애들을 자주 만나기 시작해요. 놀이터, 여기 놀이터잖아요.
놀이터를 이렇게 지나갈 때면 꼭 이런 애들이 있는데 저를 불러요. 야, 임마, 야, 일로 와봐. 야, 일로 와봐. 그러면 그리로 가게 돼요. 가면 이제 거기서 낚인 거죠. 그럼 삥 뜯기는 거죠. 이상하게 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동안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니까 저도 기분이 굉장히 우울해지더라고요. 기분이 굉장히 울적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인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러한 불량배들에게 잘 잡힐까? 다시 말하면 왜 나는 잘 낚일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궁리를 했어요. 걸으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왜 나를, 왜 나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제가 그냥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은 내가 평상시에 걷고 있는 이 태도 자체가, 걷는 태도 자체가 딱 걸리기가 쉬운 그런 태도가 아니냐, 그런 자세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 어떻게 걸었냐면 일단 뭐 기본적으로 얼굴도 하였지만 흐느적거리면서 걸었거든요. 흐느적. 그리고 눈은 이렇게 15도에서 30도 밑으로 이렇게 땅바닥을 아래를 주시하고 가끔 하늘 보고 밑을 보면서, 그리고 얼굴 표정은 그냥 약간 침울한 모드, 약간 침울, 무표정 하든가 아니면 약간 침울한 뭐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이렇게 걸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이게 딱 낚시질하기 좋은 거리죠. 이게 딱 보니까. 그래서 불렀더니 반응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첫 번째, 일단 내 마음이 유약한 것도 유약한 거지만 내가 걷고 있는 그 행색, 태도, 표정 자체가 이러한 애들에게 먹잇감이 되기가 딱 좋은 그런 자세였구나. 그렇게 이제 잠정적으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험을 해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연습을 했습니다. 집에서 거울을 보고, 거울 많이 봤습니다. 이때 거울 보면서 일단 표정 연습을 했어요. 눈에 힘을 주고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어깨 펴고 전방 15도 군인처럼, 그리고 절도 있게 걷는 연습을 그때부터 합니다. 집에서도 하고 나가면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걸어요. 그런데 또 하나 하는 게 뭐냐면, 왜 흐느적 걷는가? 사람은 목적지가 분명하면요 흐느적거릴 틈이 없어요. 근데 정처 없이 걷는 거 또는 산책할 때 뭐 이럴 때는 좀 천천히 걷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 의식이 불분명했구나. 멍하게 생각을 텅 비워놓고 걸으니까 야 이렇게 이런 소리가 이제 귀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딱 하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고,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서 흐느적거리지 않도록 내 생각과 몸가짐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걷는 것을 연습을 계속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 삶에서 이러한 불량배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런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도 않아요. 제 기억에는 처음에는 몇 번 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무시했죠. 무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러한 명확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목표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걸으면서 생각을 했으니 저를 보호한 거 아닙니까? 일종의 이러한 보호막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극이 들어왔는데 침입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이러한 자극 자체도 없어지더라고요. 제 삶에 들어왔던 불량배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건드리지 않게 되는 거죠. 제가 무슨 합기도 유도를 배워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저의 생각과 행동을 바꾼 거죠. 그런데 먼저 바꾼 것은 행동을 바꾼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러한 걷는 행위, 자세, 걸음걸이만 바꿔도요 생각이 바뀝니다. 군대에서요 이 걷는 훈련 시킨단 말이에요. 군기 있게 걸으라고 하죠. 절도 있게. 근데 그렇게 걸으란 이유가 있어요. 그러한 걸음을 통해서 정신이 깨어있게 되는 거거든요. 잠들지 않게 되는 거죠. 행동이 생각을 규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면으로는요. 전부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런 행동화하는 이런 실험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 생각만 했다면 아마도 간절히 그들이 내 삶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그들이 내 삶에 계속 끼어드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고, 그것 때문에 더더욱 간절히 원하면서 내 자신을 괴로워하게끔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관념이죠, 그냥 관념. 예. 관념으로 살면 안 되죠. 반드시 행동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변화된 행동이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새로운 생각을 만들 수 있도록 여지를 주게 되는 겁니다.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큰 것부터 하려고 그러면 엄두가 안 나죠. 할 수 있는 것부터 할 수 있는 만큼 일단 시작하라는 거죠. 일단 시작하면 힘들면 멈추면 돼요. 잠깐 돌아가도 돼요. 그런데 일단은 시작하라는 거죠. 그럼 거기서 새로운 길이 계속 열리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환경은 내가 새로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새로운 문 안에 있는 또 새로운 환경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하나의 문이 열린다. 그 원리를 잊지 마세요.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의 문을 열면 하나의 문이 닫히게 되는 원리가 있어요. 손톱이 여기가 찧어서 까맣게 멍들어 있을 때 이 피멍든 이 손톱을 없애려면 새로운 게 자라나야 돼요. 새로운 게 자라나면 낡았던 게 사라지는 원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듯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것만으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반드시 행동화해야 된다. 행동화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오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통찰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상담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새로운 경험입니다. 상담자와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경험, 이전에 받아보지 못한 대우, 이런 사람도 있구나. 거기서 느끼는 안정감, 안락감, 편안함, 지지, 공감, 이걸 통해서 용기를 얻고 밖에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긍정적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다시 새로운 행동이 강화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예. 그렇게 변하는 것이 상담을 통한 변화일 뿐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이런 트랜서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변화의 원리가. 그래서 생각과 행동 중에 행동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아라. 그리고 때로는 행동화하는 것을 힘들어해서 생각만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좀 줄이시고요. 생각을 줄이려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생각을 줄이는, 다시 말하면 사념체 펜듈럼에 포획되지 않는 좋은 방법은 행동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생각했으면 바로 행동을 할 것이고, 행동하지 않을 거면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을 거면 생각도 하지 말고, 생각했으면 당장 조금이라도 일단 한번 시작하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나의 생각은 곧 나의 행동이다. 더 나아가서 나의 생각은 곧 나의 손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손과 발. 여러분들의 발 족적, GPS로 오늘 하루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발이 족적이 새겨지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누구를 만났어요? 여러분들 발 족적. 오늘 확인해 보세요. 누구를 만났어요? 어디를 갔어요?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손발이 머무른 곳, 여러분들의 손발이 머무른 시간, 그것이 여러분들의 주된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주된 가치관이 거기에 서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 속일 수가 없어요. 몸과 마음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생각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보다는 몸, 행동에 초점을 맞추셔서 이제는 실천적인 변화, 실천적인 생각,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으시고 실제적인 변화에 이르기 위해서 행동하는 습관. 생각은 곧 내 손과 발이다. 생각은 행동이다. 행동이 생각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좀 트랜스쇼핑과 심리학이 약간 짬뽕이 됐는데,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생각과 행동과의 관계에서 행동화함으로써 변화된 행동을 시작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것이지, 생각만으로 여러분들의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그러한 큰 간절한 기대는 의외로 여러분들에게 큰 후회를 남겨줄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의 과거 매번 새해의 결심을 돌아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행동에 대한 단어, 여기에 좀 강조점을 두고 염두에 두고 한번 올 2020년을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